여러분 지금 당장 책상 서랍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창고 구석에 박혀있는 먼지 쌓인 옛날 컴퓨터 본체를 뜯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안에 초록색 막대기 보이시나요? 네, 바로 램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금치라고 부르던 그 촌스러운 초록색 메모리 카드 말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걸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컴퓨터 업그레이드하고 남은 램 그냥 중고 장터에 헐값에 넘기거나 귀찮아서 서랍 구석에 던져두기 일쑤였죠. 왜냐고요? 전자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똥값이 되는 게 상식이니까요. 자동차도 뽑자마자 감가상각이 시작되고 스마트폰도 1년 지나면 반값이 되는데 하물며 그깟 부품 쪼가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현재 그 상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단순히 깨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금값이 꽤 올랐다고 뉴스에서 난리가 났었죠.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랍 속에 방치된 그 쓰레기 취급받던 DDR4 램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무려 6배입니다. 600%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플라스틱 조각이 지금 금괴보다 더 가파르게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다 쓴 중고 부품이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영상을 끄자마자 서랍부터 뒤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나고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지 그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용산 전자상가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램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5만원이면 샀던 DDR4 16기가 램이 지금 15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브랜드 제품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가격표가 의미가 없어요. 판매자가 오늘 시세 16만원입니다. 하면 그냥 사야 합니다. 왜냐고요? 안 사면 내일 17만원이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요. 보통 기술 시장에서는 신제품이 나오면 구형 제품은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시장의 주력은 DDR5입니다. DDR4는 이제 한물간 구형 기술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구형인 DDR4가 최신형인 DDR5보다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 이른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능은 더 구린데 가격은 더 비싸다? 경제학 원론책을 찢어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별별 사건이 다 터집니다. 얼마 전 뉴스 보셨습니까? PC방 알바생이 구속된 사건 말입니다. 보통 PC방 털이범이라고 하면 카운터 현금통을 털거나 모니터 같은 걸 들고 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친구는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게임하는 척 하면서 몰래 본체 뚜껑을 열고 램만 쏙 뽑아서 훔친 겁니다. 무려 50개나 훔쳤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작물 금액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알바생이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현금보다 이게 더 팔기 쉽고 가격도 계속 올라서 훔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이제 램은 단순한 컴퓨터 부품이 아닙니다. 황금성 뛰어나고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실물 자산, 즉 화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두고 램코인, 램테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미쳐서 구형 컴퓨터를 조립하고 싶어진 걸까요? 아니면 외계인이 나타나서 지구의 DDR4 램을 싹쓸이해 간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수요가 폭발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공급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물론 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가격 조작을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기업으로서 더 돈이 되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뭐죠?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AI 칩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이 HBM이라는 녀석, 만드는 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기존 D램보다 훨씬 복잡하고 공정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공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 즉 팹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웨이퍼를 찍어낼 수 있는 기계의 수도 정해져 있죠. 그런데 HBM 하나를 만들려면 일반 D램을 만드는 것보다 웨이퍼 면적을 3배나 더 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빵집 사장님이라고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단팥빵 일반 D램을 하루에 1000개씩 구워서 팔았습니다. 개당 1000원 남았죠. 그런데 갑자기 옆 동네 부자들이 와서 우리는 최고급 3단 케이크 HBM만 먹겠다. 개당 10만원 줄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단팥빵 굽던 오븐 다 끄고 케이크 만드는 데 집중하겠죠. 단팥빵 라인을 뜯어내고 케이크 라인을 까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2025년 내내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평택, 화성, 이천, 청주 할 것 없이 기존의 구형 D램 생산 라인을 싹 다 뜯어 고쳐서 HBM 전용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시장에 나올 단팥빵, 즉 DDR4 램이 사라진 겁니다. 빵집에서 단팥빵을 안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편의점에 남은 단팥빵을 사재기하기 시작하고 중고나라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단팥빵이 프리미엄 붙어서 거래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램 시장입니다. 삼성과 SK가 우리는 이제 HBM에 올인한다. 구형 램은 안 만든다고 선언한 순간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던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구조적 공급 부족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공장이 멈춘 게 아니라 아예 생산 능력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시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마음이 급해지실 겁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뉴스에 나왔으면 끝물이라던데 지금 팔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보통 주식시장 격언 중에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죠. 택시기사님이 주식 이야기를 하면 고점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투기판으로만 해석하면 오산입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BM 수요가 줄어들까요? 천만에요. AI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챗GPT를 넘어 소라, 제미나이 등 더 강력한 AI가 나올수록 HBM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시 돈 안 되는 DDR4 라인을 증설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즉 공급 부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 상반기까지는 이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PC방 사장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 주고 램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엔 아예 물건이 없을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버블이 그렇듯 이 램테크의 파티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를 끝장낼 불청객이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신 메모리 CXNT라는 회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름이 생소하시죠?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제재한다고 난리였지만 중국은 보란듯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첨단 공정인 HBM이나 최신 DDR5는 기술이 부족해서 못 만들지 몰라도 구형인 DDR4는 중국도 충분히 잘 만듭니다. 아니, 아주 기가 막히게 찍어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버린 시장, 즉 단팥빵 시장을 중국이 죽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월 10만 장 수준이었던 창신 메모리의 생산 능력이 2026년 현재 월 30만 장 규모로 폭증했습니다. 3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 물량이 어디로 갈까요? 전 세계 저가형 PC, 가전제품,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중고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중국산 램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가격 방어가 되고 있지만 물량 앞에 장사 없습니다. 중국이 작정하고 물량을 덤핑하기 시작하면 지금 15만원 하는 램 가격 순식간에 반토막, 아니 그 이하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치킨 게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순간 가격은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중국발 공급 폭탄이 터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깨쯤에 와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무릎은 아닙니다. 가격이 6배나 올랐는데 무릎일 리가 없죠. 지금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그 램은 지금이 가장 비싼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만약 여러분 집에 안 쓰는 컴퓨터에 DDR4 16기가 램 2개가 꽂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전만 해도 이거 중고로 팔면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나왔습니다. 기껏해야 3, 4만원? 택배비 빼면 남는 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개 합쳐서 30만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알바 일주일치 주급이고 제주도 왕복 항공권 가격입니다. 그냥 꽂아두면 먼지 쌓이는 플라스틱 쪼가리가 꺼내서 닦는 순간 현금 30만원으로 변하는 마법입니다. 이걸 안 파시겠다고요?
나중에 컴퓨터 쓸 일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컴퓨터를 다시 켤 때쯤이면 이미 세상은 DDR6 시대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DDR4램은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자 쓰레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중국산 물량이 터지는 순간 여러분의 30만 원은 다시 3만 원으로 쪼그라들 겁니다. 자산 가치가 10분의 1로 폭락하는 걸 눈뜨고 지켜보실 건가요?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자산 관리입니다. 집 구석구석을 찾아보세요. 업그레이드하고 남은 부품 상자, 고장나서 방치한 노트북, 부모님 댁 창고에 있는 옛날 데스크탑, 그 안에 초록색 금덩어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도 좋지만 내 방구석에 있는 삼성전자 램을 파는 게 지금 당장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물론 나는 죽어도 이 컴퓨터를 써야 해라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방치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중고 거래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올리세요. 아마 올리자마자 연락이 빗발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회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일찍 알았더라면, 강남 아파트를 샀더라면 하고 후회하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때로는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낡은 서랍 속 먼지 쌓인 컴퓨터 부품처럼 말이죠.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이 기이한 틈새 시장, 이것을 알아보는 눈이 바로 경제적 감각입니다. AI 시대가 만든 거대한 파도 속에서 대기업들은 HBM이라는 파도를 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버리고 간 조개 껍데기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셈입니다. 이 진주가 다시 돌멩이가 되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현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그들의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치킨 한 마리가 아니라 최고급 오마카세를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그냥 먼지 속에 묻어두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